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조연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인 이대 서울병원의 특별 기획으로 롱코비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심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심장에 대해서 순환기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그 중에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심장 맥박 관련된 전문의를 일하고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급사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되게 위험하다, 유행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포커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심장의 세포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심장이라는 게 다른 질환과 달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사의 위험이 가장 크고, 그 관련해서 기존 혈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부정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1시간 이내에 급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심장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후에 환자들을 부검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심근 쪽에서도 많이 높게 검출이 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 이후에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남아서 심장에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나요? 그럼요. 심장에 바이러스가 남게 되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심장 기관에 염증이 일으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심장 전도장애 일으키는데, 심장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흉통을 동반하는 혈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심장이라는 게 몸에서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나면 저희가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결국은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일종의 부정맥이라는 게 지하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어디가 이제 막히면은 지하철이 늦어지는 것처럼 그런 심장 전도 장애가 오고, 그래서 부정맥이 오면서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3가지가 보통 특징적인 증상이자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로 이제 외래에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네, 요즘에 특히나 기존에 앓고 나신 분들이 나는 한 달 넘었다, 3달 넘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하면서 최근에 외래가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은 이제 한 심근염,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게는 15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보시면 2명에서 3명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최대 한 2개월 정도, 혈심증이나 흉통 관련해서 한 20%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많은 데이터나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제가 이제 사실은 가볍게 생각을 했던 롱코비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 감기처럼 앓고 나서 한 달 정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다 한 6개월 정도로 장기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장 쪽도 기속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환자들도 있나요? 네, 꽤 많습니다. 올 3월에 미국에서 ACC라 그래서 미국 심장내과에서는 그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면 보통 4주, 한 달 이내를 이제 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서 6개월까지는 아급성이면 중간 단계라 정도 보시면 되고,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실제로 외래도 많이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이제 감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번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고 알려져 있고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가끔 소아 아이들도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팔피테이션이 생겨요. 어지러운 게 있어요 라고 하면 흉부 쪽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진단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소아과 얘기를 하시셨는데,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게, 데이터가 되는 참고 문헌들을 보면 15세 미만이랑 15세 이상에서 증상 차이가 되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15세 이상 분성인에 비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15세 미만의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두근거림, 콧물 난다. 코비드가 이제
소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이게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환이랑 감별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만 갖고는 코비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침전도도 소아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도 병원 오실 때 나는 어떤 증상으로 가야 되고 병원 가면 또 어떤 검사를 해야지 이런 거 질문도 궁금증도 많으셔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순환기 내과이기 때문에 증상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부정맥 관련된 두근거림, 어지러움, 심부전 관련된 호흡곤란, 그리고 흉통,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혈심증에 관련된 그 흉통, 요 3가지가 기본 증상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순환기 내과 전문의를 보러 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검사도 기본적인 검사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코비드 환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심전도, 엑스레이, 피검사를 하시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는 거는 이게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6분 도보 검사를 해서 환자의 활동량이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상황에 따라서 심장 초음파를 진행을 해서 심장 기능을, 그리고 심장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평가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알고 보니 심장이 아니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죠? 가장 흔한 게 흉통입니다. 이게 보통 가슴이 아프다는 게 가슴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식도랑 그다음에 위도 지나가기 때문에 비단 코비드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흉통을 왔을 때 저희 순환기 의사들한테 국률 비슷하게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소화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흉통은 60% 70% 이상이 소화기 질환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보통 전문의들이 알고 있는 심장에 의한 흉통은 좀 다릅니다, 양상이. 다른 질환 감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심근염이나 협심증도 결국 치료는 기존에 저희가 알던 거랑 같은 접근과 치료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기 들면, 감기라는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항바이러스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생제라 해서 세균을 없애는 약을 많이 쓰시거든요. 같은 원리로 생각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협심증, 심근경색 그런 치료는 전부 다 기존 치료의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좀 추가된 거는 이게 염증 질환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약이 조금 추가되는 정도지 치료의 기본은 이전 치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심근염이나 흉통에 대해서 기존 치료법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에는 그러면 어떤 약제가 사용이 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치료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심근염이니까 당연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약제를, 항염증제를 쓰고, 그 다음에 혈심증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는 약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모니터,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계 삽입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비드 때문에 그렇게 기계까지 삽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환군들을 다루다 보면 처음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후각이 없어졌어요. 몸이 좀 피로한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좀 기다리는 게 답이고, 기다리면서 이제 좀 대증적인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심장에 관련된 증상들은 참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빨리 전문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예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심장 질환은 대학병원에 오시는 걸 이렇게 꺼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급사의 위험도 있고, 이게 증상이 너무 짧게 하고 위험성이 짧은 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응급실이 됐든 뭐 대학병원 외래가 됐든 바로 오시는 게 정답일 거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1차 병원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1차 병원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1차 병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증상이 있을 때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 순환기내과 김동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환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증상,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이 있을 때는 꼭 검사를,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병원도 최근에 롱코비드라 그래서 그 외래를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편집 싱크를 아이고, 나 라인 넣는 것도 막 미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에 혈관이 있는 건가? 이상하다. 너무 힘들다.